안녕하세요. 퍼포맨입니다. 제가 지난주에는 영업직을 왜 선택하게 됐고, 왜 그 중에서도 광고 대행사 업무를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잖아요. 근데 어쨌든 그 결은 조금 다 다를 수 있고, 카테고리는 다를 수 있겠지만, 영업직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근본은 좀 비슷할 거라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제가 좀 영업직을 준비하고 있으신 분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것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좀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, 첫 번째, 영업직은 정말 힘들어요. 힘들다는 게 기본적으로 업무라는 게, 이거는 뭐 회사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내가 업무가 손에 익으면 그러면 갈수록 편해진다라는 느낌을 받아야 되잖아요. 근데 영업직이나 이런 에이전시의 업무 같은 경우에는 일거리가 계속해서 새롭게 들어오고 전혀 배운 적 없는 일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, 사람을 계속 대해야 되다 보니까 어제 만난 사람과 내일 만난 사람이 또 다르잖아요.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 한 명 한 명에 대한 성향을 좀 맞춰서 이 관리하는 거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야 되다 보니 좀 계속해서 달려야 되는 일이에요. 시간이 갈수록 편해진다라는 개념이 사실 크게 없는 거죠. 그냥 단순히 반복하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내가 하는 만큼 벌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메리트를 느끼려면 결국엔 남들보다 많이 하거나 남들보다 잘해야 돼요. 계속해서 뭔가를 공부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, 이 내가 원하는 목표까지 달성하기 위해서 계속 달려야 되는 일이고, 목표의 끝이라는 게 없어요. 개인적인 목표는 있겠지만 회사에서도 목표를 주어줄 거고, 매출이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유지되는 게 아니라 또 움직이지 않는 영업자는 매출이 떨어진단 말이에요. 이 매출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압박도 어느 정도 있을 수밖에 없고, 뭐 연차가 쌓였다고 해서 매출이 안정화되어 있지 않으면 계속해서 달려야 되는 업무거든요.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편해지는 시기라는 게 크게 없는 일인 것 같아요. 그 업무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. 그래서 좀 영업직이 힘들다는 거, 이거는 좀 기본적으로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. 어느 회사를 가든 사실 압박은 있을 거예요. 압박은 있을 거고 스트레스는 있을 건데, 제가 이제 팀원들한테 면담을 해줄 때 하는 얘기들은, 영업직에서 받는 스트레스는 내가 선택한 스트레스다. 하지만 일반 사무직이나 다른 업무에서 받는 스트레스는 내가 원하지 않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내려주는 스트레스다. 그 차이를 잘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해요. 그런데 뭐 영업직에서 업무를 하면서 영업 압박 때문에 힘들었다. 사실 영업직에 입사할 때 그거를 각오를 안 했다는 것도 사실 저는 그렇게 좋게 보이지는 않더라고요. 물론 이해는 너무 가죠. 저도 그런 시기가 있었으니까. 하지만 이 분위기를 욕할 게 아니라, 어떻게 보면 그 분위기도 내가 만약에 각오를 하고 온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분위기가 도움이 되거든요. 만약에 제가 영업을 정말 제대로 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는 마음으로 입사를 했잖아요. 근데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영업량이 떨어져. 또는 뭐 분위기가 시끌벅적해야지 이제 영업이 잘 된다고 하는데, 시끌벅적하지 않다고 여러분들 좀 파이팅 합시다, 약간 이런 분위기예요.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거에 대해서 들었을 때 내가 여기서 일 제대로 해보려고 했는데 나도 방금 좀 나태해졌던 것 같아, 다시 바쁘게 일해야지,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건데, 뭔가 본인이 생각한 거에 비해서 영업이라는 게 너무 빡세고 너무 어렵고 힘들 때 이런 말까지 들으면은, 난 지금 나 혼자 고민하는 것도 너무 힘든데 저 사람들 눈치까지 보면서 영업을 해야 돼? 라는 생각으로 갈 수밖에 없단 말이죠. 그러니까 그분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들어오기 전에 그걸 좀 생각을 하는 게 좋다는 거죠. 그러니까 지금 뭔가 영업직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힘들 거라는 거. 하지만 그 힘듦에 대한 보상은 정말 어마무시합니다. 그거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. 정말 단순한 얘기죠. 힘들다는 거. 근데 안 힘든 일이 어딨어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, 어떤 게 힘들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죠. 단순히 일이 힘들다, 회사에서 어떤 상사를 만나서 그 상사랑 안 맞을 수 있으니까 힘들다,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회사 생활을 하면서 누구나 있을 수 있는 힘듦이에요. 그거 말고 영업직 안에 플러스 알파의 힘듦이 있다는 거죠. 근데 뭐 이거는 뭐 직군마다 또 다를 수 있으니 제가 함부로 저희가 제일 힘들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니까, 그냥 영업직으로서 내 매출에 대해서 스스로 압박도 가져야 되고 멈춤 없이 달려가야 된다라는 거, 분위기 자체가 내가 좀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다는 거, 이거를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, 이 얘기입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 해주고 싶은 말은, 목표를 좀 명확히 하는 게 좋아요. 영업직에서 사실 그냥 막연하게 뭐 마케팅을 배우고 싶다, 또는 돈을 잘 모으고 싶다, 그런 목표는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. 솔직히 말하면 그거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목표예요. 근데 제가 말하는 거는 좀 실질적인 목표를 뒀으면 좋겠다, 이 얘기예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수습사원 3개월이 끝나는 시점에 무조건 인센티브를 받자, 이게 제 목표였어요.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광고 대행사가 입사를 하자마자 인센티브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. 특정 그 구간대까지 매출이 올라와야 그때 인센티브가 나오는 게 모든 대행사 공통적인 방식인데, 제가 3개월이 지난 시점에 그 구간대까지 도달을 하자,
라는 게 제 목표였어요. 제가 다녔던 첫 회사는 3천만 원이었는데 3천만 원이라고 하면은 제가 데리고 있는 모든 광고주의 월간 소진된 광고비가 3천만 원이 넘어야 된다는 거예요. 4개월 차 급여에 무조건 인센티브를 받는 걸로 목표를 처음에 잡았고, 그리고 제가 그걸 달성을 했어요. 달성을 한 다음에 두 번째 목표는 실수령액 300만 원을 먼저 달성을 하는 거. 그거를 또 달성을 했어요. 그 다음 제 목표는 실수령 400만 원을 달성하는 거였어요. 이런 식으로 이 단계별로 목표를 잡아가야지 동기부여가 생겨요.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. 영업직은 기본적으로 내가 나를 몰아세워서 내가 선택한 스트레스로 그걸 원동력 삼아서 달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그 목표 지점을 정해놓지 않으면은 중간에 굉장히 지치게 돼요. 반대로 말하면은 내가 이 작은 목표라도 하나 세워놨는데 이 목표를 하나씩 달성하는 순간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자부심을 느끼고 다음 목표를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좀 생긴단 말이에요. 전 그걸 정말 많이 경험했었고, 실제로 저의 동료들 중에 뭐 선배나 후배들 중에도 이런 목표를 세워놓고서 움직이시는 분들이 확실히 영업하는 거에 대해서 지치지 않고 좀 빠르게 그 목표에 도달을 하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업직을 들어가실 거다, 또는 지금 막 이제 영업직에 들어와서 왜 열심히 해야 되는지에 대한 동기부여가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당장 달성할 수 있는 가까운 목표부터 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게 여러분들이 멀리 봤을 때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. 그리고 세 번째, 이거는 제가 영업직 회사 다니고 제가 팀장도 돼보면서 정말 많이 느낀 건데, 영업직이 대부분이 나이대가 젊으신 분들이 많이 들어와요. 어리신 분들이. 그래서 뭐 평균으로 입사하는 연령이 23세에서 25세 정도가 가장 많은 것 같거든요. 여기서 좀 제가 꼭 해주고 싶은 말은, 너무 회사 생활이 너무 재밌어요, 사실. 왜냐면 나이대가 어리고 나랑 비슷한 나이대 친구들이랑 다 같이 일을 하고, 또 영업직이라는 게 아까 말한 것처럼 힘들다 보니까 힘든 이 상황에서의 동료들끼리 굉장히 으쌰으쌰하고 되게 친해진단 말이에요. 근데 그거를 좀 분리를 했으면 좋겠어요. 내가 이 일을 하는데 필요한 시간과 그리고 동기들과 잘 지내야 되는 시간도 물론 너무 중요하지만, 내가 일에 집중하는 시간과 동기들과 잘 지내는 시간, 이걸 좀 분리를 했으면 좋겠어요. 가장 안 좋은 케이스가 일을 열심히 안 해요. 그리고 다른 한 동기도 일을 열심히 안 해요. 근데 둘이서 계속 소통을 하는 거예요. 그러면 이 둘이서 계속 안 좋은 효과가 계속 나요. 서로 힘든 것만 얘기하고 죽는 소리만 하다 보면은 둘 다 서로 그냥 오늘 좀 대충 하자. 오늘 너무 힘들었어. 아니 어떻게 하라는 거야. 이런 얘기만 계속 나오거든요. 근데 그런 약간 어쨌든 회사를 다니는 거잖아요. 회사를 다니는 거는 여러분들이 무슨 금전적인 걸 목표로 둘 수도 있고, 또는 뭐 일 자체에 대한 커리어에 대한 목표를 둘 수도 있어요. 또는 내가 이 광고 대행업에서 어떤 이 광고 관리에 대해서 어느 경지까지 오르겠다라는 그 수준을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. 하지만 여기가 일을 하러 온 공간이라는 걸 망각하고 내가 동기들과 보내는 시간이 즐겁고 퇴근하고 술 마시는 거, 이런 것들에만 너무 집중을 하다 보면은, 그런 분들 중에 저는 이 영업직에서 이 성장 속도가 빠르신 분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. 놀기만 하는데 영업을 잘한다? 아니요. 근데 더 웃긴 거는, 이미 영업을 너무 잘해갖고 매출이 한참 올라가신 분들 있잖아요. 그런 분들은 회사 생활을 즐기고 있어요. 근데 문제는 그분들과 본인을 동일시 두면 안 된다는 거죠. 그분들은 정말 피땀을 흘려서 영업을 하고 어떤 경지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자기 나름의 이제 스케줄을 컨트롤할 줄도 알고 광고주와의 유대감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업무를 조율을 할 수가 있는 단계까지 가신 분들인데, 업무를 처음 하면서 그냥 그런 문화만 보고 여기는 저렇게 놀고 먹으면서 일을 해도 내가 능력만 있으면 돈을 많이 버는구나라는 착각을 하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조금 더 이 업무에 대해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같은 나이대 사람들과 의지를 하고 이런 긍정적인 시너지를 내는 것까지만 했으면 좋겠어요. 그러니까 부정적인 마이너 효과를 내는 것들이라든지, 또는 뭐 도움도 안 되는데 너무 쓸데없는 술자리라든지 그냥 푸념 같은 것들, 전혀 이 멘탈 관리에 도움이 안 되거든요. 영업은 결국 멘탈 싸움이고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싸움인데, 여기에서 뭔가 계속 죽는 소리만 하고 난 아무런 생각도 없었는데 옆에 사람이, 나랑 가까운 사람이 죽는 소리를 하면은 그것 때문에 나까지도 동요되기 마련이거든요. 그런 것들을 좀 경계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. 어쨌든 이 세 가지를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조금 제가 너무 무거운 얘기만 하는 거 아니냐, 겁주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데, 이걸로 겁을 먹을 거면 사실 영업직에 뛰어드시지 않는 게 나아요. 왜냐면은 영업직이라는 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라는 인식만 갖고 있는데 잘 모르시는 얘기고, 영업직은 기본적으로 기본급이 굉장히 낮아요. 기본급이 굉장히 낮은 회사에 들어가서 내가 인센티브를 받고
급여가 남들보다 높아지기 전에 퇴사를 한다? 그건 시간 낭비밖에 안 되거든요. 돈도 못 벌고 뭐 이렇다 할 큰 경험도 못 해보고 능력치도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서 시간을 버리시는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사실 만약에 제가 방금 말한 세 가지만 들었을 때 겁이 난다? 안 하시는 게 나아요. 정말로. 그냥 차라리 조금 더 안정적인 급여에 편하게 일을 할 수 있거나 또는 급여를 보지 않고서 일 자체에 대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곳으로 가시던가. 뭔가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없이 개그맨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. 나도 내가 말 제일 잘하는 줄 알았어 라고 하잖아요. 그냥 그런 생각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. 세상에 말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. 뭐 저도 제가 말 잘하는 줄 알았는데 입사했는데 저보다 말 잘하는 사람이 수십 명 있었다고 했잖아요.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지금 나 말 좀 잘하는 것 같은데 나 조금 친구들 사이에서 말 잘하는 편이야. 나 좀 재밌어. 나 약간 인싸야. 야, 이런 마음으로 들어가기에는 그 생태계라든지 이런 이 업무하는 프로세스나 이런 것들이 절대 만만치 않으니까 만약에 이런 얘기만 듣고도 흔들린다면 조금 더 고민을 해보세요. 그거를 제가 뭐 비하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제가 실제로 퇴사하는 저희 팀원들한테도 항상 하는 말이지만 그 선택을 존중한다고 해요. 그리고 이 일 자체가 맞는 사람이 정말 많지 않은 일이라는 것도 알아요.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이 얘기를 들었다고 흔들렸다고 해서 너 지금 잘못 생각한 거야. 너 되게 바보 같은 생각한 거야. 막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고민이 되면 안 맞을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. 이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. 그럼 제가 다음 시간에는 대행사를 급여 체계 그리고 저는 또 얼마를 벌었었는지 뭐 연봉은 얼마까지 올라갔었는지 주변 사람들의 연봉은 어땠고 얼마나 걸리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볼게요. 안녕.